그 선수, 잘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 이적비가 그 정도면 다들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던 저의 과거 발언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 바보 같은 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2025년 8월 6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33세의 한국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도 말입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아들이 팬이에요.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공항 보안 요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테러라도 난 줄 알았다고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마크 스펜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3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해온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목격한 것은 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상식을 뒤엎는 선수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했을 때 저는 곧바로 분석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 거품의 진실, 왜 370억 원은 과대평가인가? 동료 기자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33세의 선수에게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한다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거품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8월 6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BMO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의 입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로스앤젤레스 FC 기자회견에는 기껏해야 30명 정도 오거든요. 10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자들의 국적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기자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영국 BBC, 스카이 스포츠 기자들도 모였습니다. 한 선수의 메이저리그 사커 입단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은 해외 언론이 온 건 메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검은색과 금색의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등번호 1호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로스앤젤레스 FC 본부로 향했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과의 단독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마크 기자님, 오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 판매량이 떴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장님, 이 숫자가 정말 맞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유니폼 판매량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37,892장이 팔렸습니다. 이틀 만에요. 평소 메이저리그 사커 스타 선수의 연간 유니폼 판매량이 5,000장 정도인데 이틀 만에 그 1호배를 넘긴 겁니다. 토링턴 단장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89,451장, 일본에서 34,782장, 중국에서 51,223장, 전 세계 합계가 28448장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말입니다.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유니폼 한 장에 평균 150달러씩만 쳐도 4,206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588억 원이죠. 이틀 만에 이적료 370억 원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나이키 부사장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토링턴 단장이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존, 축하해요. 48시간 판매 신기록입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뭔가 크게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단장님,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신규 영입 선수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면 사그라들 텐데요. 그때 단장의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단장님, 스톱업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홈 경기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재판매 가격이 평균 500달러를 넘었고요. 평소 50달러짜리 티켓이 500달러라고요? 10배나 오른 가격입니다. 토링턴 단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기자님,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전이 있었거든요. 숫자가 아닌 실제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디지털 광고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떴어요. 웰컴 투 시카고, 손흥민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요. 원정 선수한테 이런 환영 광고를 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파키스탄계 기사가 먼저 말을 걸더군요. 경기 보러 오셨어요? 오늘 손흥민 경기잖아요.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에요. 시카고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상점마다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태극기와 로스앤젤레스 FC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죠.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자리가 없더군요. 주인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해요. 손흥민 경기 보러 온 손님들로 아침부터 꽉 찼어요. 매출이 3배는 될 것 같아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트긱 스타디움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타주 번호판이었어요. 뉴욕, 뉴저지, 미시간, 위스콘신, 심지어 캐나다 번호판도 보였죠. 몬트리올에서 6시간 운전해서 왔다는 한국계 캐나다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가던 날 이후로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어요. 경기장 게이트 앞은 인산이네였습니다. 평소 18,000명 정도 오는 경기에 26,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매표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8,137명이 평소보다 더 왔어요. 거의 다 손흥민 보러 온 사람들이죠.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손이 구호가 끊이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후반 27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26,000명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후반 38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의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동료가 골을 넣었고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었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8시인데도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왔다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비행기에서 만난 멕시코계 미국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라틴계도 손흥민을 존경해요. 그는 이민자의 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의 상징이에요. 택시기사는 파키스탄계였습니다. 당연히 알죠. 제 아들이 손흥민 팬이에요. 매일 유튜브에서 손흥민 영상만 봐요. 하버드 광장을 지나다 손흥민 환영 현수막을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손흥민 데이라는 이벤트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계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18,000명 정도 오는 경기에 이번에는 26,000명이 입장했습니다. 8,000명 이상이 추가로 찾아온 겁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26,000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왼쪽에서 돌파했습니다. 수비수 둘을 제치고 중앙으로 패스를 보냈습니다. 동료가 골을 넣었습니다. 2대0 쐐기골이었습니다. 홈팀 팬들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뉴잉글랜드 팬이 말했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보고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해요. 보스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로스앤젤레스 FC 마케팅 부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니퍼 리 부사장이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구단 콘텐츠 조회수를 보세요. 339억 8천만 뷰입니다. 594% 증가했어요.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2배 이상 늘었고 언론 보도량은 289% 증가했습니다. 이건 2022년 가레스 베일 영입 때보다 5배 이상 큰 효과입니다. 그녀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 보도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유하면서 연간 750억 원에서 112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그 수익을 완전히 놓쳤죠. 잠깐만요. 그럼 로스앤젤레스 FC가 그 수익을 물려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관련 사업이 한 분기에만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677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적료 370억 원인데 한 분기 수익이 1677억 원이라면 석 달도 안 되어 회수되는 겁니다. 유니폼 판매는요? 한 달 만에 150만 장입니다. 메시가 한 달 동안 50만 장을 팔았는데 손흥민은 그 3배를 판 거예요. 150만 장이면 매출이 약 2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4,060억 원입니다. 순이익만 1,218억 원이죠. 존 토링턴 단장이 말했죠. 손흥민 유니폼이 한 주 동안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렸다고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물론이고 르브론 제임스보다도 많이 팔렸다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중계권 계약 요청이 왔대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LA 갤럭시에서 뛰던 2003년 이후 처음이래요. 저는 토트넘이 왜 손흥민을 보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토트넘 전 마케팅 임원 로버트 클라크슨을 맨해튼에서 만났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역대급 실수죠. 제가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그 자체였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레비 회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예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 연간 1,500억 원 손실 예상이라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뭐라고 했나요? 과장됐다고 했어요. 손흥민이 33세니까 지금 팔아서 370억 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손흥민 이적 후 삼성, LG,
현대가 스폰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스폰서십만 연간 560억 원이 날아갔죠. 8월 한 달 동안 아시아 지역 유니폼 판매가 73% 감소했어요. 토트넘 코리아 팬클럽 회원도 1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계산해봤습니다. 토트넘의 손실, 스폰서십 560억, 유니폼 280억, 아시아 투어 210억, 방송 권료 280억, 합계 1330억 원입니다. 이적료 370억을 빼도 연간 960억 원의 순손실입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FC는 첫 분기에만 1677억 원입니다. 이적료를 빼도 13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입니다. 손흥민 효과는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마크, 솔직히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리그 전체가 변했어요. ESPN FC 유튜브에서 로스앤젤레스 FC 경기 영상의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를 제치고 조회수 1위를 차지했어요. 각 구단들의 반응은요? 모든 구단이 아시아 선수를 원하고 있어요. 제2의 손흥민을 찾고 있죠. 뉴욕은 일본 선수를, 시애틀은 중국 선수를, 포틀랜드는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미국에 가져온 건 경제 효과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새벽 6시에 손흥민이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훈련은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많이 해야죠. 팀 동료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오고 나서 팀 전체가 변했어요. 우리도 이제 새벽 훈련을 해요. 자발적으로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백인 노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선수를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모든 걸 취재하고 나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 달 전 제가 쓴 기사 초안이 떠 있었어요. 손흥민 거품의 진실, 왜 370억 원은 과대평가인가? 이 제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임스,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제목은 손흥민이 증명한 것.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그가 웃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가? 네, 완전히 틀렸어요. 23년 경력상 가장 큰 오판이었죠.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숫자로만 봤던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문화현상이고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며 미국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숫자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였죠.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 문화의 힘이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한 가치는 미국 스포츠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이적료 370억 원은 과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였죠. 한 달 만에 유니폼 150만 장, 한 분기 수익 1677억 원, 콘텐츠 조회수 339억 8천만 뷰, 경기당 추가 관중 8천명 이상.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500만, 공유 30만 건. 제 23년 경력상 최고 기록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숫자만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화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미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심었으며 스포츠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토트넘은 370억 원을 받았지만 연간 960억 원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370억 원을 지불했지만 첫 분기에만 1677억 원을 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토트넘은 선수 한 명을 잃었지만 로스앤젤레스 FC는 미래를 얻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료를 받았지만 로스앤젤레스 FC는 새로운 시장 전체를 얻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어떻게 미국 스포츠의 역사를 바꿨는지를요. 23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해온 저로서 손흥민만큼 명확하게 한 가지를 증명한 선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